네, 안녕하세요. 송수입니다. 정말 오랜만에 영상을 업로드하게 되었는데 이렇게 길게 쉬게 될 줄은 몰랐는데 제가 쉬고 있는 동안에도 꾸준히 시청해주고 계신 것들 중에 하나가 일러스트로 패턴을 만드는 영상이 꽤 순위가 높아요. 그래서 그 일러스트로 패턴 만드는 거는 꼭 마무리를 짓고 다른 영상을 올려봐야겠다 싶어서 이번에 일러스트 영상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대부분 이제 툴 설명은 이전의 영상에서 다뤘고요. 그 영상을 다 보고 오셨다는 전제하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뉴 파일에서 새롭게 A4 사이즈의 도큐멘트를 열어줄게요. 제가 사용하는 버전은 일러스트레이터 CC2024 버전이고요. 자, 그러면 일단 저장 먼저 할게요. 자, 컨트롤 S 해서 저장을 하겠습니다. 북한 카드 지갑. 자, 지금 카드 지갑을 만들 거예요. 이전에 사용했던 이런 기능들을 활용해서 카드 지갑을 실제로 어떻게 만드는지를 같이 확인해 보면서 제작을 해봅시다. 일단 카드 사이즈를 알아야 하는데 카드가 측정을 해보자면 85에 얼마였지? 53. 네, 이게 카드고 이게 R값이 3mm인 것 같더라고요. 정확하게 이쪽 코너 라운드 창에서 3mm를 주겠습니다. 이 카드를 기준으로 카드 지갑을 만들어야 하는데 카드가 이렇게 두 개가 이런 식으로 들어가게끔 만들어 줄 거예요. 그리고 여기 카드 사이의 층은 10mm를 띄워주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카드를 띄워 넣기 위해서 그냥 컨트롤 C, 컨트롤 F에서 제자리에 붙여넣기를 했어요. 이 제자리에 붙여넣기는 기초 2편에서 다뤘던 내용입니다. 이렇게 제자리에 붙여놓고 아래쪽으로 내리면 되는데 이 위치 Y 값을 마이너스가 아니라 플러스 10mm로 해주면은 위치가 정확하게 10mm가 이동이 된 걸 볼 수 있습니다. 우선 가로의 폭의 사이즈를 한번 정해야 하는데 이거는 가죽의 두께에 따라서 꽤 많이 달라지는 부분이에요. 이게 가죽이 두꺼울수록 옆쪽으로 폭이 넓어져야 카드가 들어가기 쉽더라고요. 그렇다고 또 너무 잘 빠지면 안 되고 그래서 이 폭을 결정하는 게 한 번에 이렇게 통과는 안 되고 조금씩은 수정을 거쳐야 아니면 직접 가죽을 대보고 폭의 감을 익히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저는 이론상으로 그냥 만드는 법을 알려드리기만 하면 되기 때문에 꼭 이 사이즈가 정답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만드는 방식만 가져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이 카드 지갑만큼의 사이즈를 하나 더 만들게요. 뭐 새로 이렇게 만드시는 게 아마 나을 거예요. 지금 똑같은 사이즈가 있으니까 이렇게 해놓고 여기 가운데다가 한번 딱 맞춰 놓고 제작을 해봅시다. 지금 가운데가 딱 맞는지 한번 확인을 할게요. 컨트롤 Y를 눌러서 아웃라인 상태로 확인을 해주시면 좋습니다. 네, 딱 맞게 들어갔네요.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카드 칸을 만들 건데 저는 일단 이 카드에서 이렇게 불투명도를 낮춰놓고 10mm 정도는 카드가 드러났으면 좋겠습니다. 아래쪽에다 포인트를 찍고 카드가 드러났으면 하는 높이를 빼줍니다. 그럼 여기 카드가 10mm 빼졌고 밑에 쪽을 계산을 해줄 건데 지금 이렇게 하면은 바느질을 할 수가 없으니까 바느질 라인을 저는 5mm로 주겠습니다. 그래서 포인트를 위에다 놓고 플러스 5mm. 그럼 이제 5mm가 길어졌죠.
그 다음에 이제 가로폭을 정해야 되는데 이게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민감한 사이즈예요. 그래서 저는 여기서 한 8mm 정도씩을 해주겠습니다. 저는 한 1.3T의 가죽으로 만든다 생각하고 지금 패턴을 일단 만들어 볼 거거든요. 8mm, 8mm, 총 16mm를 더해주겠습니다. 101mm가 됐고요. 이제 또 감싸줘야 되겠죠? 본판이라고 해야 할까요? 이 카드 칸을 하나 더 복사를 해놓고 컨트롤 C, 컨트롤 F 해서 복사를 해놓고 여기 카드의 끝까지 한번 올려보겠습니다. 여기에서 어느 정도 튀어나오게 할 것이냐 가죽을 뭐 이 정도? 이 정도? 이건 이제 만들기 나름이겠죠? 그래서 저는 여기서 플러스 5mm를 더 5mm 그래도 바느질 선이 어느 정도 보이면 이쁠 것 같아서 한 6mm, 7mm 줘보겠습니다. 아, 참 지폐를 반으로 접어서 넣을 수 있게 하려면은 그 지폐 높이에 맞춰서 작업을 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그냥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7mm 말고 그냥 5mm 주는 걸로 할게요. 본판에 가죽이 드러났고 이제 뒤로 보내놓고 일단은 이렇게 사이즈가 만들어졌고 그 다음에 이 카드 칸을 하나 더 올리겠습니다. 이게 10mm 10mm 간격이니까 얘도 똑같이 10mm 올려줄게요. 이제 각자 편하신 방법으로 하시면 됩니다. 이 오브젝트의 트랜스폼의 무브 컨트롤 시프트 M이죠. 이걸 사용해서 이동과 복사를 동시에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수직 방향으로 위로 10mm 복사를 하고 싶은 거니까 이렇게 카피를 눌러주시면은 같은 위치에 똑같은 사이즈로 위치만 변경돼서 복사가 되었죠. 이렇게 하나 색깔을 다르게 해놓고 이렇게 보시면은 이 카드와 카드 칸의 이렇게 위치 간격이 이렇게 5mm 차이가 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오일 그리프로 여기를 만드는 거면은 3mm 정도만 줘도 충분한데 지금 이제 다이아몬드나 사선 치즈를 이용하실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5mm 간격 그대로 놔두겠습니다. 레이어를 따로 놓고 카드 이렇게 일단 숨겨놓고 한번 작업을 할게요. R값을 10mm 여기는 여기 모서리 두 개만 끝에 모서리 두 개만 10mm 주겠습니다. 여기도 10mm 아까 카드를 한번 얹어 놓겠습니다. 네, 이거 이렇게 보니까 바느질 간격에 영향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10mm R값으로 작업을 하겠습니다. 카드는 다시 숨겨줄게요. 자, 여기에서 이 첫 번째 카드 칸을 구분을 한번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칸마다. 자, 이렇게 해놓고 첫 번째는 그대로 통과. 두 번째는 이게 지금 이 첫 번째 이렇게 보다 보면 가죽을 잘라서 바느질을 하게 되면은 여기가 한 장 더 가죽이 겹치게 되는 그런 경우가 발생해요. 그래서 이만큼을 가죽을 파내줘야 돼요. 일단은 가이드 선을 하나 만들어 놓겠습니다. 파란색으로 선을 하나 긋고 그 다음에 파란색으로 선을 긋고 이 가운데에 정렬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 끝에서 5mm를 띄워줄게요. 플러스 5mm 또 하나 선을 긋고 아래로 10mm 내려오겠습니다. 그래서 Y값에서 플러스 10mm 핑크색 가죽에서 포인트를 찍어줄 거예요. 이렇게 하나, 둘, 세 개에 맞춰서 패스의 포인트를 이동을 시켜줄 거거든요. 이제 왜 그런지는 이제 보시면 알 거예요. 하나, 둘,
그리고 요거까지 3개 포함시키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다이렉트 셀렉션 툴로 이렇게 옮기고 요것도 이렇게 옮겨주고 그리고 요것도 이렇게 옮겨주고 네, 그러면 카드 칸이 이렇게 겹쳐지지 않게 되겠죠? 근데 여기가 너무 바느질선과 타이트해지기 때문에 조금 목타 치거나 이럴 때 불편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살짝 이렇게 가주시면 됩니다. 이걸 정확하게 하지 않아도 되긴 하는데 혹시나 정확하게 하고 싶으신 분들은 이동을 뭐 15mm 이동해서 그 다음에 이 포인트를 옮겨주시면은 여기서 여기가 지금 15mm가 이동을 한 걸로 되는 거죠. 이 상태에서 가이드선을 2개를 지워줄게요. 이제 중심선만 남았는데 가죽과 이 중심선을 선택 같이 하고 동시에 하고 이거 잠깐 지워줄게요. 이렇게 2개를 선택을 하고 디바이드 그러면은 지금 이렇게 2개로 나뉘어진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이렉트 셀렉션 툴 선택해서 델리트 누르셔도 되고 그룹을 풀어서 지우셔도 됩니다. 이렇게 하나가 지워진 상태에서 반전을 하면서 복사를 하겠습니다. 단축키는 키보드의 영문 O 클릭한 상태에서 Alt키를 누르시면 이렇게 마우스 포인터에 점선이 생깁니다. 지금 누른 상태에 점점점이 생긴 게 보이시죠? 이 상태에서 반전시키고 싶은 축을 선택을 해주시고 클릭. 평으로 반전을 시킬지 수직으로 반전을 시킬지를 선택을 해준 다음에 카피 2개가 카드 나와 있고 이제 여기서 패스파인더로 합쳐주시면 끝입니다. 카드 칸이 완성이 되었죠. 그래서 패턴은 3가지의 패턴을 만드시면 되고 이게 나중에 어디에 붙일지 좀 얼추 표시를 해놓는 게 좋아요. 그래서 이 맨 본판에다가 라인으로 표시를 해주겠습니다. 이렇게 자를 건 아니기 때문에 헷갈리니까 이렇게 라인으로만 저는 보통 표시를 해놓는 그런 스타일을 좋아합니다. 여기서 라인 선택은 잘 하시고 그래서 라인을 또 복사해서 10mm 이게 정확하지가 않죠. 지금 그냥 10mm 내리겠습니다. 내려서 복사 이렇게 해서 선택을 해서 이 끝에다가도 이렇게 표시를 해서 카드 칸의 위치를 잡아 봅니다. 여기 위치도 잡아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라인으로 나중에 본딩 하거나 이럴 때 편하겠죠. 이것도 선으로 바꿔주는 게 좋아요. 그래서 이렇게. 그리고 선의 굵기는 전 한 0.3포인트로 해놓고 프린트를 하는 그런 걸 좋아합니다. 너무 굵으면 자를 때 오차가 생길 수도 있거든요. 생겨요. 자, 여기도 선은 집어넣고 면은 빼고 선의 굵기는 0.3포인트. 네. 그래서 카드 1, 카드 2, 카드 칸 2, 그 다음에 3 프린트해서 작업을 하시면 됩니다. 이게 나중에 좀 더 스킬이 늘어나면은 이게 이렇게 만드는 게 적응이 된다 하면은 이제 닷지 패턴까지 만드시면 좋아요. 닷지 패턴은 나중에 이렇게 붙여놓고 한 번에 자를 수 있게 하면 되는 건데 이렇게 한 3mm 여유를 주고 이렇게 작업을 한 다음에 나중에 붙이고 한꺼번에 자르는 그러면 단면이 깔끔해지겠죠? 그러려면은 이 카드 칸들의 여기 옆면도 3mm 늘리고 얘는
이렇게 이쪽으로 3mm를 늘려야겠죠? 그게 뭐 크게 어렵진 않아요. 지금 한번 보여드리자면 얘 같은 경우는 이렇게 선택을 해놓고 옵셋 패스에서 3mm 해요. 그 다음에 여기는 1대1로 잘라야 되잖아요. 토코널 처리할 거니까 그냥 이렇게 밑으로 내려줘요. 그러면 이제 이게 닷지 패턴? 네, 나중에 잘라낼 부분 그 패턴이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하셔도 좋고, 다시 이제 원상복귀해서 다른 작업까지 한번 가보겠습니다. 다시 컬러를 좀 입혀볼게요. 여기서 카드가 이렇게 들어가게 되잖아요. 근데 저는 여기에서 오히려 여기에서 시작해서 이렇게 가운데만 이렇게 손가락이 들어갈 수 있는 홈을 내주고 싶어요. 이 카드 칸의 이 끝나는 부분이 조금 10mm씩 다시 더 올라가야 돼요. 그래서 10mm보다는 5mm로 해보겠습니다. 5mm. 그래서 포인트만 5mm 올려주고, 이거는 없어도 되는 포인트. 이렇게 올려주면은 카드가 이렇게 여기 5mm 정도 튀어나오는 상태로 되는 거죠. 일단 맨 뒷칸은 손댈 일이 없어서 잠가놓고 아예 안 보이게 하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이 모양을 만들고 싶어요. 이 모양. 그러면은 이제 뭔가 이렇게 딱 대칭에 맞아야겠죠? 그 대칭을 맞추면서 하는 방법을 작업해 오겠습니다. 지금 포인트가 하나, 둘, 셋, 4개가 필요하죠? 근데 굳이 여기까지 또 하지 말고 한쪽만 해놓고 그걸 반전시켜서 적용을 한번 해볼 거예요. 이렇게 오브젝트를 선택하고 펜 툴 누르고 하나, 둘, 셋, 넷. 얘 뭐 크게 중요하진 않아요. 이제 다이렉트 셀렉션 눌러서 얘가 이렇게 내려오면은 알아서 이렇게 각도가 잡히죠? 그래서 여기와 여기 사이에 포인트를 어디에 찍어야 될지를 정확하게 하고 싶으면은 아까처럼 가이드 선을 그려놓고 그 선에 맞춰서 하시면 편합니다. 만약에 여기서 끝에서 15mm까지는 평평했으면 좋겠다. 그 다음에 내려오는 거는 한 5mm? 한 6mm 정도 후에 내려왔으면 좋겠다. 여기도 얼마나 내려올지 정해야 하잖아요. 5mm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놓고 5mm 내려왔어요. 이렇게 할 건데, 그러면은 이 포인트를 이동을 시키면 되겠죠? 그냥 대충 해도 되는데 대충 하실 분들은 대충 하시고, 대충 해도 큰 지장 없어요. 이렇게 해놓고 얘도 이렇게 내려오고, 얘는 상관없어요. 이렇게 해놓고 보시면은 정확하게 내려온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중심 선 그어놓고 이렇게 해서 정렬 한번 해주시고 잘라요. 디바이드. 그러면은 이렇게 2개로 나뉘어졌죠? 그래서 하나 지우시고 반전 복사 해놓고 합하기. 그러면은 합하기 했는데 여기가 지금 합쳐지지가 않네요. 그러면은 여기가 뭔가 잘 안 맞았다는, 잘 봤는데 이런 게 좀 보기 싫으니까 이런 거 하나 대충 그려놓고 다 선택한 다음에 합하기 누르시면 사라집니다. 여기가 R값이 필요하다 할 때는 이렇게 이 라운드를 활성화시켜서 끌어주세요. 그러면은 최대치로 나올 수 있는 라운드가 알아서 적용이 됩니다. 네, 이렇게 하셔도 되고. 근데
여기 가운데는 직선이잖아요. 이게 하기 싫다 할 때는 이제 다른 방법으로 작업을 또 하셔야 돼요. 두 번째 칸에서 해보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아까 얘는 같이 이동을 안 했었네요. 5mm를 올려주고, 네, 딱 맞죠? 여기서 라운드를 주고 싶다. 일단은 중심선 하나 긋고 라운드를 그려주시면 돼요. 펜툴로 좀 원하는 각이 나올 때까지 이렇게 펜툴 다루는 것에 좀 그럼 많이 익숙해져야 돼요. 여기서 시작해서 이런 식으로 일단 이 폭은 10mm를 유지를 하는 게 좋겠죠. 그리고 여기 중심점에서 Shift를 누른 상태로 펜툴을 그려줘요. 밑으로 더 내려가지 않는 적당한 라운드가 그려집니다. 그 다음 ESC로 펜툴을 끝내주시고 이 선을 또 반전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반전 복사 카피. 근데 여기가 좀 뭔가 어색한 것 같아요. 이렇게 보시면은 어디가 어색할까요? 이렇게 조금 더 당겨 보겠습니다. 이런 거를 이제 조정을 해가면서 하는 건데 그거를 해놓고 복사를 하는 게 좋겠죠? 이렇게 했어요. 여기에서 뭔가 자르려면은 이 선과 이 선을 이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마우스 클릭, 조인, 컨트롤 J고요. 그래서 지금 이게 한 덩어리로 이제 이 중심은 필요 없고 여기서 이렇게 잘라야 되는데 지금 이 부분이 부족하잖아요. 노란색을 일단 최대한 늘려줘요. 그 다음에 여기서 잘라내면은 깔끔하겠죠. 이렇게. 그래서 디바이드 지우기 하면은 깔끔하게 라운드 카드 칸이 완성이 됩니다. 네,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카드를 이렇게 얹어 놓아 보면은 나중에 이제 이런 식으로 얘는 이렇게 카드가 들어가는 모양이 나옵니다. 이번 펜툴 연습을 좀 많이 하셔야 작업하기 편할 거예요. 이렇게 펜툴 연습하는 방법은 이거 대칭하는 법이랑 예를 들어 펭수 같은 그런 캐릭터를 따라 그리는 연습을 하시면은 이런 카드 칸 정도는 이제 쉽게 작업할 수 있는 스킬을 얻게 되실 겁니다. 여기에서 이제 바느질 라인까지 한번 표시를 해보고 싶으시다면 이거를 옵셋 패스를 적용하시면 되겠죠. 단축키가 저장이 안 되신 분들이 많으니까 패스에서 옵셋 패스 그래서 마이너스 2.5mm 소품이니까 한 2.5 정도로 주는 게 2에서 2.5 주는 게 좋더라고요. 저는 일단 2.5로 하겠습니다. 이쪽 라인만 지우면 되겠죠. 그거는 이제 여기 가위 툴로 여기 포인트랑 여기 포인트로 눌러서 끊어주면 돼요. 그러면은 지금 여기가 따로 떨어져 있고 지워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한 다음에 여기서 여기도 여기 2.5 떨어진 거죠? 이 정도로 시작해도 점점점점으로 바느질이 된다라는 거를
표시를 해주면 적당합니다. 저장 꼭 해주시고요. 컨트롤 S. 그리고 프린트 하실 때는 이제 아까처럼 흑백으로만 표현을 해놓고 하는 게 좋아요. 지금 색깔을 다 빼겠습니다. 프린트는 여기 이제 파일에서 프린트로 가면 되겠죠? 그래서 이게 저는 이제 캐논을 쓰는데 지금 안 켜놔서 지금 설정이 뜨지 않는데 그냥 A4니까 기본 이제 A4로 설정하시고 그냥 이렇게 프린트 하시면 돼요. 아, 프린트 하시기 전에 이게 정확한 사이즈가 맞는지 한번 확인을 하기 위해서 여기에 정사각형으로 한 10에 10mm 짜리 그려놓고 나중에 잘 프린트가 됐는지 확인하는 용도로 사용하시면 좋습니다. 사용하지 않던 프린터에서 뽑으면은 그 세팅이 잘못돼서 이게 잘 프린트가 안 될 때도 있어요. 아, 저장하실 때는 이제 일러스트로 집에서 바로 뽑으실 거면은 그래도 되는데 만약에 다른 곳에서 뽑겠다 하면은 그곳에는 일러스트가 안 깔려 있으니까 다른 이름으로 꼭 저장을 하셔야 돼요. PDF로 하시는 게 가장 좋죠. 그래서 파일, Save as 여기서 포맷을 선택을 해주면 돼요. PDF 저장. 그래서 다른 거 건들지 마시고 그냥 Save PDF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PDF에서도 이렇게 확인하시면은 이렇게 파일이 있습니다. 이렇게 한번 확인해 보실게요. 네, 이렇게 뜨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어디서든 이 파일만 있으면은 출력이 가능한 상태가 된 거예요.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다음 시간에는 아마 마지막이 될 것 같은데 가방같이 A4 사이즈 이상을 넘어가는 그런 것들은 어떻게 프린트를 할지 그 내용만 가지고 한번 와보겠습니다. 그럼 안녕.